안녕하십니까. 인생 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하죠? 네.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19도 유행하고 있는데 또 독감에 걸리면 그 질병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어려우니까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마스크를 많이 착용을 해서 독감이 또 그렇게 유행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점은 다행입니다. 오늘은 나훈아의 노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나훈아가 추석 전날, 그러니까 9월 30일, 벌써 20여일이 다 되네요. 그날 그 대한민국 어게인을 열면서 주제를 고향, 사랑, 인생으로 잡았었죠. 그런데 이 노래에 대해서는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나훈아의 인생, 그리고 노래 인생, 그렇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그는 제 갈 길로 갔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노래를 좋아하고 기타를 잘 쳤다고 하는데, 그 아버지가 그 외항 선원이다 보니까 뭐 서민이긴 했지만 잘 살았다고 합니다. 되게 배 타는 사람들이 한번 배를 타면 뭐 한두 달 이렇게 다른 나라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리고 고기잡이를 하더라도 멀리 가면은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저도 이제 군산에 그 이모집이 있어가지고 그 배 타는 사람들, 옛날에는 뱃사람 그러기도 하고 비칭을 해서 뱃놈 그렇게도 할 정도로 아주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좀 비하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뭐 돈을 번다든가 그러면은 한꺼번에 또 딱 쓰고, 마더러스의 그 방랑기랄까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집안에서 이 풍류를 좋아하고, 그때 당시로서는 고급이었던 추금기도 있고 그런 집안이다 보니까 이남 이녀에 형이 있고 이제 그 차남이었는데, 그런 집안 분위기에서 재능이, 예술 끼가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뭐 노래를 잘하고 기타도 잘하고 놀기를 잘하니까 애들이 노래도 시키고, 그럼 나가서 노래도 하고. 그런데 중학교 때까지는 이제 공부도 곧잘 하고 또 야구부에 들어가서 운동도 잘하고, 그러니까 운동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탐낼 수도 있고, 부모들은 이 노래 쪽으로 나간다고 하면 지금도 대개는 말립니다. 제 주변에도 보면 이렇게 실용음악과로 간다고 대학 진학한다고 한다든가, 가수가 된다고 하면은 그 길의 어려움도 알고, 또 그 길이 지금은 부모들이 후원도 하지만 후원해서 될 일이 아니기도 하고, 또 예술을 하면은 서서히 망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정치계로 들어가게 하면 급작스럽게 망하고, 그러니까 한 방에 망하고, 그 다음에 서서히 망하게 하려면 자녀를 예체능계에 보내라고 하잖아요. 특히 예술계. 근데 그때 당시에는 예술에 대한 인식도 안 좋기 때문에 아버지는 공부도 잘하니까 의사가 되거나 판검사가 되거나 그러라고 했죠. 그런데 자기는 노래를 좋아해서.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길로 가는 사람들은 이제 부모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너 이 길로 가라고 했는데 네가 좋아서 또 가수가 된다고 하냐느냐. 그런데 대부분은 말을 잘 듣습니다. 부모 말을. 그런데 아마 이 나훈아, 본명은 최홍기죠. 최씨 고집 그런 말도 하잖아요. 아버지나 아들이나 고집이 셌든지, 아들은 그 길로 그 형을 따라가서 예술고 서라벌고죠. 그리 진학을 했고, 아버지는 죽을 때까지 아들이 가수로서 이렇게 성공도 하고 그랬지만 인정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지간에 역시 최씨 고집의 면모를 보여준 거죠. 그런데 자기가 이제 공부 안 하고 예술길로 간다고 했는데, 예술길로 가서 제 길을 찾았죠. 고1 때 데뷔를 했으니까요. 천리길로 데뷔를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고1 때 66년인데, 이 나훈아는 탄생부터가, 그 연도부터가 말이 많습니다. 47년생이라고 하는데 어디서는 50년생, 그리고 호적에는 51년생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그 라이벌인 남진이 45년생이다 보니까
그하고 나이가 비슷해야, 그래도 두세 살 정도 돼야 이렇게 이를테면 막 먹잖아요. 말도 트고 그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50년생이면 뭐 40년대생하고는 차이가, 형들하고도 되게 옛날에는 터울이 두세 살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5살, 6살 차이가 나면 안 되니까 뭐 47년생으로 이렇게 당겼다는 말도 있고, 아니면 옛날에는 뭐 일찍 죽는 수가 있으니까 호적에 몇 년 늦게 올리는 수도 있고 그럽니다. 제가 58년생인데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거는. 그리고 그 나이를 옛날에는 이제 그 부모가 가서 신고하는 수도 있지만 외양선언이고 그러면은 제때 신고 못하는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전에 이제 과태료다 뭐다 해서 물리긴 했지만 뭐 1, 2년 늦는 건 예사였습니다. 그런저런 걸 따지면 47년생이라고 하는 말도 있긴 하지만 호적에는 일단 51년생이고, 근데 호적에는 제때 못 올렸다 그런 설도 있으니까 호적 나이보다 몇 살 많을 수도 있죠. 그래서 호적 나이로 보면 이제 70인 것이고, 그가 이야기하는 대로 47년생이라면 73, 4 되는 거죠. 아무튼 아버지의 희망과 자기 희망이 엇갈렸는데 자기 희망으로 고집해서 간 거죠. 근데 가수의 길로 이렇게 고등학교 때부터 접어들었으니 이제 아버지는 공부해서 의사나 판검사대라고 했는데 자기가 좋아서 가수 길로 갔는데 이제는 누구한테 물을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아버지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은 매우 고집이 셉니다. 정주영이 4번이나 가출했는데 심지어는 작은 아버지와 그 아버지가 섭한 돈을 훔쳐올 정도로 담대했듯이 나훈아도 아버지가 말려도 또 말려도 외양선원들이 또 이 칼 같거든요. 성질도 욱할 수도 있고, 그리고 견문이 넓기 때문에 그 담대함, 목숨 걸고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담대한데 그런 이 최씨고집의 아버지도 못 걷는 거 봐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간 길을 이제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이제 누구에게 지원해달라고 하고 누구에게 책임지라고 하겠습니까? 지금도 대개 보면 의사나 판검사 되는 사람들이 부모 말 잘 들으니까 그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의사로 가죠. 자기 가고 싶은 길로 간다면은 아마 공부하는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중에도 다른 길로 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개는 장래를 생각하면, 안정성을 생각하면, 사회 경제적 지위를 생각하면 해가지고 공부 잘하는 이과생들은 8, 90%가 의사 길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자유로운 길로 가서 자유로운 꿈, 그리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았죠. 자유를 구가한 사람으로서.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초빙한다 하더라도 자기를 이렇게 구속하려고 한다든가 무슨 조건을 걸면 나 그렇게는 못해. 그리고 이건희가 이렇게 그 개인적인 행사 때, 생일 때라든가 이런 가족 행사 때 초빙해도 나는 내 기준에 내 표를 사고 들어오는 대중을 위해서 노래 부르는 대중가수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못 가 하는 그런 철학이, 이렇게 아버지의 만류를, 아버지의 희망을 뿌리치고 자기 길을 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담대함이 있었던 것이죠. 네, 제가 할 길을 간 거예요. 제 길. 그 다음에는 결혼과 이 경쟁에서도 그런 측면을 보여주겠죠. 자, 첫 번째는 제 길을 갔다. 두 번째는 결혼과 경쟁에서 역시 자기 철학을 지켰습니다. 대개 이제 그 경쟁으로는 남진을 둡니다. 남진. 그런데 남진은 지금 인구로 하면 목포 인구 금방 제가 찾아보니까 23만이네요. 목포는 전남에 있으면서도 광주한테는 어림없고 여수와 순천이 한 28만 안팎 되는구만요. 그것보다 작아요. 물론 남진이 태어날 때는 이제 그 45년이니까 해방될 때니까 일제시대 때는 목포나 군산이 일본하고 그 교역 때문에 컸죠. 그러나 나훈아가 태어난 부산은 더 컸습니다. 근데 나훈아는 부산 출신. 아마 호적상으로 보면 50년대생. 그리고 부유는 했지만 그렇게 그 뭐랄까요, 최상위층은 아닌
그냥 서민적인 부잣집, 그 다음에 고졸, 이런 그 자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남성다움, 투박하고 아주 그 지금 350만이나 사는 부산에 태어났으면서도 역설적으로 고향을 그리웠고 향수, 그리고 신비주의 전략, 자기는 신비주의 전략을 안 썼다고 하는데 아무튼 자기 희소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제적인 전략을 폈죠. 그래서 자기 가치를 높이는, 고양시키는 그런 전략을 폈는데, 남진은 45년생이고 목포생이고 부잣집이었고, 그리고 대조이죠. 중앙대는 어떤가요? 그 다음에 수려하면서도 호방하고 어떤 세련된 작은 도시에 태어나서 그런지 어떤 그 도시적 취향. 그러나 신비한 사람으로서 저 하늘의 별처럼 스타처럼 군림한 게 아니라 그냥 이웃집 아저씨처럼, 대중의 친구처럼 뭐 자주 나타나죠.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뭐랄까요, 이 대중성은 있는데 희소성이나 신비성은 떨어지는. 그래서 어찌 보면 자기가 가진 것을 뭐랄까, 그걸 중심으로가 아니라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중심으로 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시골 같은 도시에 태어난 남진은 도시 취향적 세련미를 추구했고, 제2도시 부산에서 태어난 나훈아는 오히려 향수를 그리워하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리고 시골 취향, 남성 취향, 이런, 그러니까 대졸 그런 거에 대해서도 컴플렉스와 자긍심을 같이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진보다 오히려 이 싱어송라이터로서는 나훈아가 그런 거잖아요. 제가 그 이전에 이제 남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제가 호남에서 올해 60여 년 살았기 때문에 호남 취향 아니냐, 너무 그 호남의 경도되었다, 남진의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창의성 측면에서 보자면은, 그리고 그가 노력에서 인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너무나 훌륭하죠. 2600곡을 불렀다고 하는데 그 중에 800곡을 자기가 불렀으니까요. 제가 여기서 지금 이 방송하는 것만 해도 어찌 보면 한나절 준비하고 여기저기 들어가서 그 다음에 제 상식과 이런 다른 사람의 그 평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원고 작성해서 이렇게 요약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방송하는 겁니다. 방송 하나 하는 것도 이렇게 6, 7시간이 드는데, 한 2, 30분 방송하는 것도, 작곡 하나 하는 것도 이번에 그 2020 대한민국 어게인 거기서 얘기했잖아요. 작곡 하나 하는데 작사 작곡 6개월은 걸린다고 했잖아요. 최소한. 그리고 길게 걸리는 것은 1년 걸린다 그랬잖아요. 물론 그 한 곡만 그렇게 매달리진 않겠죠. 그 한 곡만 그렇게 했다가는 800곡을 작곡하고 작사할 수가 없었겠죠. 몇 개를 같이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어찌 보면 고민을 해야 되죠. 저도 책 한 권 쓰는데 진짜 몇 년 걸립니다. 그래서 이 창작자의, 크리에이터의 고민을 이해합니다. 그런 차원으로 보자면은, 대졸 나온 사람에 대해서 그 나훈아가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대졸자들은 이 먹물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뭔가 틀에 매이고 격식에 매이고 기존 기득 그런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한, 즉 자유로운 영혼으로서 훨훨 구만리 창공을 나는 그런 창의성을 발휘하지는 못한다.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나훈아가 한 측면이 있어요. 맞아요. 고졸이면 그냥 이론 어느 정도는 배우겠지만, 이 노래라는 것도 사실은 이 한국 노래 궁살각 치우, 오음, 그 다음 서양 또 들어온 거 팔음, 그러는데 이 노래 이 작사를 잘하려면 한국어의 특징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작곡, 거기에 뭐랄까요, 우리 노래 취향, 즉 민요, 그러면 또 서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뭐 스윙이면 스윙, 블루스면 블루스, 나훈아는 블루스와 민요를 트롯에 접목시켰다고 하는데, 고등학교 나온 이 사람이,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이론적으로 말하자면 대학 나온 사람을 당하지는 못하겠죠. 그러나 물론 남진은 이 음악 계통은 아니었지만 연극영화였던가요? 그래서 원래는 배우 되려고 하다가 가수가 됐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연기적 측면은 좋았지만 그가 작사하고 작곡하고 그 다음에 노래까지 하는 그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자기가 노래를 작사하고 작곡해서 불러야 그게 자기 노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자기 노래를 다 잃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옛날 그 정몽주와 이방원을 생각해 보세요. 이방원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할 때 정몽주가 이 몸이 죽고 이렇게 그때 사람들은 곡은 일정했는데 곡은 이를테면 기존 곡을 불렀지만 거기에다가 사는 노랫말은 자기 걸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기 노래입니다. 단심가가 정몽주의 노래고 하여가가 이방원의 노래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노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진도 아리랑이다, 저기 강원도의 정선 아리랑이라든가 그리고 경상도의 밀양 아리랑,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충청도에도 물론 아리랑이 있죠. 그러면 그 아리랑에 대한 가사가 몇백 곡입니다. 정선 아리랑만 해도 이를테면 그걸 거기에 있는 강원도 사람들이 나무하면서 무 심고 또 감자 캐면서 부른 그 노래, 그리고 거기 정선 아리랑 부르는 정선 계곡에서 빨래하면서 빨래방망이 두드리는 그 아줌마의 노래, 일찍 청산가부된 그 정선 때 그리고 평창 때 그런 사람들이 부른 노래, 그게 곡은 흥얼흥얼하는 고정된 게 아니지만 가사는 얼마든지 자기가 지어서 부를 수 있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리랑은 그렇게 가사가 많은 겁니다. 그리고 그 후렴이나 전령을 부른다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하고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이게 이제 많이 불려진 노래이기는 하지만 거기다 자기 가사 붙이면 자기 노래가 되는 겁니다. 시조라는 곡에다가 자기 노래를 붙이면 되듯이. 그래서 시조라는 것은 이렇게 지금 옛날 사람들을 노래를 많이 모아놨는데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이게 몇천 곡이죠, 이 조선시대에.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이 부른 그런 노래로서 그게 생명력이 있어서 이제 그 가사 채집하는 사람들, 천구 영원이네 뭐네 하는 사람들이 거기다 모아놨을 때 그게 이제 가사로서 살아남은 거죠. 무명한 사람들의 무명한 노래는 거기에 이제 정착되지 않은 겁니다. 기록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 남진과 나훈아의 라이벌이라는 것도 자기가 갖지 못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그 동경이랄까, 아니면 그 컴플렉스랄까, 그런 컴플렉스와 동경, 갈등, 이런 것이 표명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기가 가진 것을 10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나훈아처럼 자기가 고졸자로서 이런 그 학벌 컴플렉스가 있다면 그것을 자유로운 영혼으로서, 자유로운 창작자로서 드러낸 이 나훈아가 대단한 거죠. 창작이란 차원으로 보자면. 이제 인기란 차원에서는 이 가수왕, 그래서 남진이 많이 했다고 하는데 여자 팬들이 많이 있었고, 어디에서는 뭐 그냥 이 호남 몰표, 전라도 몰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또 정치적인 것과 관련해서 정치적인 한 이른바 그 목포의 눈물, 그런 눈물을 씻어주는 카타르시스, 정화적 작용을 하는 노래를 불러서 뭐 그렇다는 이야기도 하고 그렇지만, 사실은 이 노래에서 정치색 같은 거 좀 안 들어가면 좋으련만, 정치하는 사람들은 모든 걸 다 활용했으니까요. 청체적인 걸 다 이용해서 어떻게든 표를 얻으려고 했으니까, 이난영의 이 목포의 눈물, 김대중, 남진, 지금 남진의 거리 목포에 있고, 이제 초량, 부산 초량에다는 나훈아의 거리를 또 만들겠다고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이 남진과 나훈아는 그런 전략을 펴면서 지금까지 50년, 60년 노래를 불렀으니까 뭐 대단한 겁니다. 어찌됐든 어떤 전략을 폈든 남진의 그 대중적 스타일, 나훈아의 신비적 스타일, 나무랄 수 없습니다. 전부 다 성공적인 전략이요, 이 차별화 전략입니다. 우열을 굳이 나눌 필요 없죠. 어찌 보면 게 나훈아는 오래간만에 등장하니까 표사기도 힘들고 그가 부르는 노래도 힘이 있고
한마디 던지는 것도 남아 이런 중천금이라는 정말 천금보다 중한 그런 가치를 띠는 거고, 남자는 이제 여기저기 얼굴 내밀고 여기저기서 그 수다도 떨고 그러니까 친근해도 너무 친근해서 경박해 보이고 경솔해 보이고 그 친밀감이 그렇게 이제 격이 없음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너무 무게가 없다. 남자답지 못하다. 되게 경상도에서는 나훈아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죠. 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결혼은 이제 나훈아가 3번 했죠. 이숙희, 고은아가 이경인각이죠, 본명이. 근데 그 사촌이 이숙희였는데 결혼하고 뭐 엄마는 안 했었는지 2년 만에 헤어지고, 그 다음에 그 당시 또 아주 유명한 배우 김지미. 우리 뭐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김지미 하면 뭐 저 최고의 여배우 그랬었죠. 근데 김지미가 그러는데 김지미는 평범한 생활을 원했는데 나훈아는 자꾸 노래를 부르고, 그러지 않겠어요. 아버지가 말리는 일을 시작했는데 결혼했다고 그냥 둘이 조용히 살길 바라는 그 가정적 스타일의 김지미와 이제 아주 연상이죠. 7살 차이 난다고던가요. 6년을 이렇게 결혼해서 살다가 또 헤어졌죠. 그리고 이제 그 가수 정수경, 나이 차이가 이제 이번에는 아주 연하죠. 10몇 살 차이 나던가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일남 일녀 자식도 뒀죠. 근데 이제 아들이 장가를 가는데도 아마 나훈아가 안 갔는가 봐요. 물론 이제 정수경이 일찍 그 하와이에 가서 자녀 때문에, 왜냐면 여기서 이제 정수경도 유명하지만 나훈아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이 자녀 교육을 하는데 유명인들이 뭐 여기서 키우는 것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러기 아빠로서 나훈아는 한국에 남아있고 정수경은 하와이에 가서 일남일녀를 키웠는가 본데, 아들이 결혼하는데도 안 왔고, 여자는 무슨 인터뷰에서도 보고 그러니까 아들이 또 이제 암투병도 하고 그러는데도 관심도 없고 연락도 안 하고, 그래서 아주 정이 뚝 떨어졌는데, 또 다른 어떤 그 여자들과 연문을 부린다든가 부정을 저지른다든가 하는 소식도 들리고, 그래서 이제 이혼을 요구를 했는데 이혼을 안 하려고 나훈아는 이제 뭐 나이도 많고 마지막에 이렇게 또 자녀들도 둘이나 두고 그랬는데 자기 인생을 이렇게 노년을 부부와 그리고 자식도 이렇게 보면서 살고 싶다는, 그래서 이혼 반대를 했는데 아마 몇 년 동안, 6년이던가요? 몇 년 동안 이 소송을 하다가 그 12억엔가 이렇게 의자를 주고, 그리고 이제 그 정수경 부인은 이 저작권료, 노래 저작권료를 가장 많이 받는 사람으로 유명하잖아요. 한 달에 뭐 노래방 저작권료만 해도 5천만 원 내지 1억이 나온다고 하니까요. 그 일부를 받기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소송을 했는데, 그것은 아마 법원에서 인정을 안 한 것 같습니다. 12억 주는 걸로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나훈아의 저작권료는 자식들한테 상속되는 거, 이게 저작권료가 70년인가 차후에 보장되는데, 제가 알기로 그런데, 그 상속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네요. 아니면 자기가 나훈아가 유언을 해서 누구에게 가도록 하라 하면은 가도록 하는데, 지금 연락망은 되게 그 여동생하고 연락을 해야 되지, 나훈아는 이제 공연 뒤에는 또 연락이 딱 안 되는, 정말로 어찌 보면 자유로운 영혼이죠.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그가 고향에 대한 노래 많이 불렀죠. 머나먼 고향이라든가 이런 노래를 불렀고, 그다음 사랑 노래, 사랑은 이제 그 정수경이 결혼한 다음에 불러가지고 아내들이 최고 좋아하는 거라고 해요. 하나밖에 없는 그런 거던가, 사랑. 그 다음에 인생은 이 후반기로 가면서 남자의 인생이라든가, 이번에 부른 이 테스 형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인생론을 이제 노래에서 많이 펴더라고요. 그래요. 이렇게 남진과 경쟁했고, 그 다음에 새여인과 결혼했는데 다 헤어져서 마지막에 그렇게 헤어지지 않으려고 바둥바둥 했는데도 너무 어찌 보면 그 아들 결혼하는데도 안 오고 아들이 암투병 한다는데도 연락도 안 하는데, 근데 이제 나훈아 쪽에서는 그게 이제 쌍방의 말을 들어봐야 하는 측면도 있는데, 그렇게 자유로운 영혼을
그 아들 문제로 이제 자녀를 통해서 이렇게 구속하려고 하는 것 같이 아니면 자기 부정을 막 이렇게 비판하는 것 같이 뭐 그런 것 같이 생각해가지고 아예 연락을 안 했다는. 그런데 참 어찌 보면 이런 고향과 사랑과 인생을 좋아하는 나훈아도 고집이 뭐 보통이 아닌 것 같아. 대단히 자기가 이혼을 안 하려면 이혼을 안 할 만한 상황을 만들어서 한마디로 어찌 보면 자기가 조금 양보하고 바뀔 측면도 있는데 뭐 둘 다 이제 뜻이 그래서 이혼했겠지만 아무튼 그런 뒷이야기도 뭐 들리고 이런저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 다음 그의 노래. 그래요. 여기서는 지금 제가 나훈아의 인생을 중심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갈 길을 갖고 그 다음에 경쟁하면서 이 세 번의 결혼, 세 번의 이혼을 한 어찌 보면 결혼사에서는 파란만장하게 살았고 그 다음에 그런 노래를 불렀죠. 대개 이제 노래는 이 꺾기 나오고 그러는데 이제 꺾는 목 대개 그 판소리 할 때 얘기 나옵니다. 꺾는 목, 튕기는 목, 그 다음에 이렇게 그 감치는 목. 이 참 한국 노래라는 게 노래 특징이 매우 어찌 보면 추상적인 말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개성을 중시하는 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서양의 화성, 화음을 중시하는 노래와 이 동양의 선율을 중심하는 노래, 선율을 주로 하는 노래. 근데 거기서 이제 나오는 이 깎기 역시 제가 이제 노래 시범을 볼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블루스와 부드러운 블루스와 이 미녀의 가사는 또 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미녀라는 것은 이제 물론 그 우조가 있고 계면조가 있어서 계면조의 처절한 그런 투. 그리고 이제 경상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래가 다르고 남자의 노래가 다르고 그럽니다. 왜 판소리에서만도 동편제가 있고 서편제가 있고 이건 이제 지역을 통해서 나누는 거겠지만 그 다음 사람에 따라서 또 나누는 거야. 인방울제가 있고 무슨 정정열제가 있고 이게 째가 또 있습니다. 스타일 그런 이야기 패턴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하여간 복잡해집니다 이게. 근데 노래에서는 아주 그 남성스럽게 생겼는데 노래에서는 이 꺾는 맛, 아주 부드러운 감칠맛. 그래서 이미자처럼 부드럽고 탁 꺾을 줄 알아야 된다는. 그래요. 최고의 가수 여자 이미자는 물론 패티김과 또 라이벌로 보지만 역시 고졸입니다. 나훈아처럼. 그러니까 학벌 핑계 많이 대고 부모 핑계 많이 대는데 성공하는데 물론 자기 노래 매우 중요하고 부모의 배경도 중요하지만 학벌 그건 일부일 뿐이고 그것이 없는 사람이 노력 끝에 더 대성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가 부른 노래는 뭐 매우 대단하죠. 블루스와 미녀를 융합해서 트로트라고 하는데 이게 트로트가 왜 색인이냐 그런 얘기 하는데 그 노래의 역사도 보면 이게 복잡합니다. 사실은 뭐 일제시대 때 들어온 것과 그 다음에 찬송가에서 나오는 창가에서 나오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조나 가곡에서 오는 민요에서 오는 이런저런 걸 따진다면은 이제 트로트가 외색이냐 그 외색이 또 양색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연호까지 이야기하자면 복잡하고 고향역 머나먼 고향 뭐 해변의 여인 또는 남자의 인생 요즘에 부른 테스형 그게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테스형 이거는 인생과도 관련됩니다. 고1 때 데뷔했다 보니까 10대 후반이죠. 그런데 70대가 된 그가 이번 무대에서 올해 무대에서 부른 게 테스형 노래 나오듯이 가사에 나오듯이 말 그대로 소크라테스 형이죠. 너 자신하려고 했는데 너란 뭐고 나란 뭐냐. 그런데 이제 그 1절에서 부른 것보다 저는 2절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그 인생을 처절하게 반성하고 있더라고요. 자, 어쩌다 찾아간 그 우라버지 산소에 제비꽃이 폈구나. 제비꽃은 봄이죠. 봄 올 때 핀다고 해서 제비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갔더니
들국화도 폈구나. 들국화는 가을이죠. 자, 춘추. 그것이 1년입니다. 춘추가 1년. 봄과 가을. 농경문화를 반영해서 춘추 중에서 하나만 들으라 하면 가을입니다. 이 가을. 그래서 천추의 한극에 천년의 한 그런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봄에 청명쯤에서 한식쯤에서 가니까 제비꽃 폈네. 그 다음에 가을에 가니까 또 들국화가 폈네. 이 두 꽃 다 예쁘긴 하지만 꽃 같은 인생이기도 하지만 꽃 피면 또 제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인생이 들어있는 거죠. 예쁘기는 한데 나를 꾸짖는 것 같다. 그렇게. 꽃이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그 무덤가에 갔다 하더라도, 응? 이번에 고시 합격했습니다 하고 간 사람은, 의대 합격했습니다 간 사람은 들국화가 꾸짖는 것 치고 보이겠어요? 아, 장하다 내 아들아. 제비꽃 피었는데 제비 오는 이 봄날에 씨를 뿌리고 내 인생의 청춘 잘 나갈 거다. 너는 소망일 거다. 아마 자영업을 하겠다고 다짐하면, 저는 자영업 할 때 그 학원 시작할 때 그 제가 하동정시인데, 하동은 경상남도죠. 이 하동하고 광양하고 접해 있잖아요. 그 화계마을, 화계장터. 그 시조묘에 갔습니다. 그래서 기원했습니다. 학원 여는데 창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 남자들이 되게 뭐 결심할 때라든가 폭풍할 때라든가 심지어는 자결할 때도 자기 부모 앞에 가서 그 내가 이 부모의 뼈를 받아서 왔으니 부모의 땅에서 왔으니 그렇게 가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라진 사람이나 마지막 말을 남기고 온 사람들 대개 부모 공양으로 간다든가 부모의 산소로 간다든가 그 옆에 간다든가 그러잖아요. 제가 아는 그 동네에서도 보면 그 형이 죽었는데 그 할머니 묘 있는데 나무에서 목을 매달아서 죽는 수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해요. 그런데 이 자유로운 영혼은 뭐 세계적으로도 막 엄청나게 떠들었다고 10년 이상 이 유랑하면서 천하주의를 했잖아요. 공자처럼. 그랬는데 가보니까 들국화 너 이놈 왜 인자 와. 근데 그 아버지는 누구였어요? 우리 아버지 묘소는. 자기가 갈 길 간다고 가서 가수의 길로 가서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나훈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한 그 나훈아가 아버지 산소에 가서 아버지 왔습니다. 저 괜찮은 가수로 잘 나갑니다. 아버지가 가라는 길을 안 갔지만 제 길에서 그런 대로 성공했습니다. 좀 봐주십시오. 화해합시다. 용서하세요. 인정하세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비꽃과 들국화가 너 왜 이렇게 자주 안 오냐. 응? 네 노래 듣고 싶은데 내 목소리 듣고 싶은데 네 술 한잔 받고 싶은데 너 왜 이렇게 자주 얼굴을 내밀지 않아. 왜 이렇게 안 찾아오는 거야 하고 제비꽃과 들국화가 말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제 어찌 보면 철든 거죠. 철드니까 철들자 저승길이라고 아버지 있는 곳에 가서 고하는 거죠. 현대사는 아버지 사례의 역사다 그렇게 합니다. 현대사는 아버지 사례사다. 즉 근대 역사, 현대 역사라는 것은 아버지의 이 가부장권이 하강하는 것, 아버지 권한의 하강 역사, 그것이 바로 현대사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아버지들 요즘 외롭죠. 그래서 태수령에서 다른 데서는 되게 엄니, 홍시 같은 데서도 엄니를 찾는데 엄마를 찾는데 이제 죽을 때 다가오니까 이제 노년에 아버지를 찾고 있는데 이 아버지 사례사,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의 역할을 하려고 정수경이 그렇게 이혼을 요구하는데도 어떻게든지 이혼을 안 하려고 아마 나훈아 역사에 그렇게 자존심 굽히고 북한에서 불러도 우리나라 당국에서 불러도 이건희가 불러도 그 금력으로 권력으로
명예욕으로 그렇게 불러도 안 간 이 나훈아가 법정에서 6년 안팎을 다퉜다고 하잖아요. 어찌 보면 그 아버지 역할을 한번 하려고, 아니면 마지막 그 노년은 그 두 번 실패한 거기에서 귀감 삼아서 교훈 삼아서 이제 그냥 어찌 보면 타협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뭐랄까 뭐 둘이 이렇게 화해가 안 돼서 아버지 용서도 못 받았지만, 그러니까 마지막 안에 이 일남일녀를 둔 자기 아내의 인정도 어찌 보면 못 받은 측면이 있는 거죠. 참 어찌 보면 그래서 이 세상이 왜 이래, 세월은 왜 이래 하고 소크라테스한테 물어봤는데, 소크라테스도 묵묵부담했죠. 카사니아트 아버지한테도 물어봤을 거예요.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듭니까? 왜 이렇게 세상이 힘듭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너 왜 이렇게 어디도 인정했나? 너 왜 이렇게 자주 안 오냐? 설날 아니 추석 때도 제대로 오지도 않고 내 머리는 잘 깎으면서 왜 이렇게 산소도 덜 보지 않고, 이렇게 잔디가 이런데, 이렇게 나무가 이런데, 이렇게 무덤이 이런데, 이게 나훈아 아버지 묘라고 누가 그렇게 알겠냐? 관리하는 거 힘든 겁니다. 묘 사실은 자주 찾아가지 않으면 제대로 관리하기 힘들거든요. 그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무튼 2600여 곡이나 불렀고, 스스로 작사 작곡한 노래가 800곡이나 된다고 하니까 대단한 아주 그레이트 크리에이터입니다. 위대한 창작가죠. 자, 오늘은 이 투박한 이 항아리 같은 뭐 연필도 꽂을 수도 있고, 꽃은 여기 물이 새네. 물 새니까 이 수저 같은 거나 이런 걸 꽂을 수도 있는 그런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구멍이 나 있습니다. 잘 안 보이려고 모르겠는데, 질그릇에다 유약을 칠해서 투박하게 만든 뭐 수저 꽂으로도 쓸 수 있고 필통으로도 쓸 수 있는 이런 통입니다. 그래요.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미련이 있어서 그런지 나훈아도 다시 태어나면 가수가 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너무 연습이 어렵고, 이 갈채라는 게 금방 돌변하면 증오 혐오가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또 아버지의 그 희망상 그 열망을 들어주고 싶어서 그런지도 모르죠. 근데 인생이 한 번뿐이라 나훈아는 노래 인생을 쭉 갔는데, 그 인생도 괜찮지만 저처럼 인생 전환을, 직업 전환을 여러 번 하는 것도 뭐 괜찮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거고, 저렇게 살아도 괜찮은 겁니다. 오늘은 나훈아 인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